오늘 들려드릴 공포 이야기의 제목은 낯선 방문객이 찾아온 새벽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취자가 직접 겪은 경험담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함이 점점 섬뜩한 실체로 다가온 일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소 익숙한 공간조차 낯설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29살 남자이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영업직이라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특히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잦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오면 샤워하고 그냥 쓰러지듯 잠드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평소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남기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잠드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신축 원룸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복도에는 가끔 택배 상자만 놓여 있을 뿐 사람의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아직 입주자가 많지 않아 늘 적막했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는 저로서는 이렇게 고요한 점이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돌아온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순간 도둑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 현관을 확인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없었고 복도도 고요했어요. 저는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꼭 새벽만 되면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컥철컥 마치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리는 듯한 기계음, 그리고 다시 철컥하는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는 늘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퇴근하고 샤워하고 잠들려는 바로 그때. 제가 가장 지쳐 있을 때였죠.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반복될수록 제 의심은 커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전 입주자가 남긴 게 아닐까? 저는 결국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아무도 안 찍혔습니다. 오히려 제 방 앞에는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히 들린 소리였는데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새벽이 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 앞 바닥에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제 머리는 짧았고 제 집에는 저 혼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누가 봐도 여성의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괜히 문을 열기도 무서워서 한참 동안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머리카락을 슬리퍼로 툭툭 밀어내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철컥, 철컥.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문 바로 뒤에서 누군가 제 귀에 대고 들려주는 듯 선명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그저 새벽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지친 상태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술도 조금 마셔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한데도 뭔가 낯선 존재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마치 맨발이 아닌 물에 젖은 발이 바닥을 딛는 듯한 소리. 그것이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소리는 제 침대 앞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귀에 아주 낮게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그날 현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긴 머리카락이 이불 위에 몇 가닥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소리가 이어졌고 가끔은 거울을 볼 때 제 뒤로 스쳐가는 낯선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면 바깥 공기보다 더 싸늘한 기운이 얼굴을 스치곤 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제 말을 듣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그 건물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 전에 그 라인에서 살던 여자 하나가 집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었대.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끝내 못 밝히고 그냥 소문만 무성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긴 머리카락,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매번 새벽마다 찾아오는 철컥거리는 소리. 혹시 그 여자가 아직도 그 방 안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몇 일 만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는데 현관문을 닫으려던 순간 아주 분명히 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제 등을 향해 들려오는 속삭임. 다시 돌아올 거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이사한 뒤로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귓가에 그 철컥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리고 문득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이사간 이 집까지 그 여자가 따라온 건 아닐까 하고, 혹시 오늘 밤 당신 집 안에서도 낯선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밖을 확인하지 마세요.